유정님의 디지털 자아 1번이랑 네. 제 1번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1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복제물의 동질성과 그러니까 디지털 자아랑 비슷한 얘기죠. 복제물의 동질성과 디지털 캐릭터의 인권 그리고 그 어떤 폭력의 대상의 권리에 따른 폭력성 이 세 개가 연쇄돼서 이렇게 윤리적인 딜레마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음. 이 영화는 그걸 잘 드러낸 작품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유정님의 디지털 자아는 첫 번째 복제물의 동질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제물의 동질성과 관련해서는 그 일단 이 영화에서 복제가 되잖아요. 이 복제물은 나와 음. 같나요? 근데 이게 이 시리즈에서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제물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과 같은 기억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네, 네. 디지털 자아가. 근데 이제 그게 어, 다른 리뷰에서 봤는데 오류로 지적되는 음, 그런 리뷰도 있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나무 위키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DNA에는 기억이 복제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DNA로 이렇게 사람을 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동일한 음, 기억을 가질 수는 없다. 근데 음, 뭐 차치하고 어차피 상상력의 영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블랙미러 USS 칼리스터에서처럼 내가 복제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나와 별개의 영역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나와 똑같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약간 테세우스의 배 같은 그런 거예요. 테세우스의 배 뭐 다들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가 나고 이런 문제가 하나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 살짝 말씀을 거기서 더 얹자면 네네. 제가 그 포착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기존에 이미 복사된 인물로서 물론 이제 네네. 주변 인물들 다 복사되긴 하지만 로버트 데일리가 제일 먼저 복사되고 음. 그 다음에 월튼도 복사가 돼요. 네네. 근데 로버트 데일리는 현실의 인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성질이 음, 비슷해요. 음, 다 현실 세계에서 보여줬던 성질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음, 결말에서 그 성격이 그 안 좋다는 걸 네, 맞아요. 드러내죠. 네네. 근데 월트는 아니란 말이죠. 월트는 심지어 이제 아까 기억은 복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억을 토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미 월트는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음,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비열한 사람인데 음, 그게 함선에 가서 어떻게 교정이 됐단 말이죠. 그쵸. 네, 그 그러네요. 로버트 네, 데일리 함장 시절 로버트 데일리에 의해서 음, 이제 뭐 열심히 교정을 그쵸. 교정을 잘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그랬을 수도 모르겠지만 있고, 네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처음 월튼이 복사된 시점에서는 그 현실 세계의 안 좋은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음, 텐데 음, 아니면은 선천적인 것만 복사가 되는 건가? 음,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친다면 후천적으로 월튼이 그런 안 좋은 습성들을 배우게 됐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복사가 되는 건가? 음, 그것도 좀 궁금해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복사가 될까? 그쵸. 물론 말씀을 복사라고 하셨지만, 복사의 시점 자체는 당연히 그 복사를 시행한 그 시점까지일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제된 후에 또 다른 내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러면 이건 또 나랑 또 다른 존재이지 않나?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월튼의 안 좋은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갔을까? 아니면은 그, 아, 예, 예, 예. 예. 예.
그대로 그냥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고 선한 그 습성대로 거기서 또 다르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복제된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이 그 복제의 결과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이 복제된 이후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거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제물의 동질성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테마죠.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대체로 나라고 하는 거는 기억의 공유잖아요.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그 뭐랄까, 이걸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복제된 시점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로부터는 갈라지는, 음. 결국엔 또 다른 나네요. 그쵸. 그렇게 네. 되네요. 네. 얘기의 끝이. 근데 일단은 저는 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두 번째 회차 말고 첫 번째에서는 일단은 주인공이 플레이어로서 간 거고 본인이 본인을 복제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플레이어로서 들어간 것이고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 구성원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로 복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노예와 같은 그러니까 본인의 팀원이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어떤 뭐 퀘스트 내지는 그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F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게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설정된 캐릭터다. 그냥 로버트 데일리의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고 그 얘네들은 로버트 데일리가 설정한 캐릭터들이다. 네, 캐릭터인데 이제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거죠. 그 똑같이 복제가 되면은 자아를 가진다는 거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가 만들어낸 거고 모든 거의 권능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거죠. 그게 극 중에서 극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극의 맞죠. 형태로. 그 퍼스 게임 할 때 이후에 그 캐릭터들의 그 형태를 보고서 그런 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선천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선천성이랑 후천적인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로버트 데일리가 결국에는 시즌 2에서 두 번째에서도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할 때 결국에는 성악설을 좀 기반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콜 대원을 자기 방에 가두려고 하고 그런 기본적인 선천적인 로버트 데일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또 사실 선천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로버트 데일리 결국에는 억압된, 현실 세계에서는 억압된 성격이 나중에 좀 배우고 학습한 거일 수도 있고 창업을 하면서. 근데 또 동시에 로버트 데일리가 그 가지고 있던 뭔가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서 좀 폭력적인 억압된 사회를 꿈꾸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좀 인간의 선천적인 모습, 후천적인 모습을 좀 디지털 복제물을 빗대서 가지고 확장해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두 번째 키워드 로버트 데일리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로버트 데일리라는 인물 자체가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적인. 네, 맞아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제가 첫 번째 키워드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제물이 우리랑 동일하다. 그리고 그렇게 동일성이 커지는 경우에 그들의 인권적 가치도 똑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디지털 캐릭터잖아요, 하나의 복제물은. 근데 디지털 캐릭터 인권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캐릭터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면 그거는 성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맞아요. 보여주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슈로 있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더 동일시를 하면 할수록 그런 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캐릭터 인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로버트 데일리의 행동의 폭력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물고 물린단 말이죠. 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윤리적 딜레마들이
이렇게 서로 연쇄가 되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 복제물이 동일하냐 안 하냐, 디지털 캐릭터 인권이 없냐 있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은 그 조건을 몇 가지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 중에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실 세계에 인물이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음, 디지털 그 사람의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어디에서 침해를 하더라도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 세계 인물과. 근데 지금 디지털 인물 창작된 어느 것이든 그 현실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예, 지금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차이가 좀 있는. 비슷한 그 뭐랄까 지적이랄까? 그러니까 이 영화랑 디지털 캐릭터 인권 제가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에서의 캐릭터들은 우리가 조작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인데 얘는 완전 독립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디지털 캐릭터가 엄밀히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논할 가치가 있다고는 보이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저는 말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다라고 말했지만 제가 제 말을 뒤집는 건데 실은 맞물려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의 권리가 어떤 폭력의 대상이 있어요. 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드시 어떤 인권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내 폭력성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폭력 행위가 인정되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에 눈사람 같은 거 부시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잖아요. 좀 못났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눈사람이 인권적 가치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쇄가 되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정비례는 아닌 이 미묘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참 어렵고 그런 거예요. 참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게 근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블랙미러의 뭐 오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인데, 근미래인데 되게 캐릭터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교묘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근미래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게임 자체도 본인이 프로그래머이면서 다시 이제 비공개로 본인이 즐길 목적으로 만든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프로그래머한테는 약간 포르노 같은 그런 그쵸. 거잖아요. 본인의 욕구를 푸는. 그런 포르노를 어떤 사람이 즐겨요. 내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게 나쁘다. 아, 맞아요. 그런 그쵸. 류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쁘냐라고 말하려면 이 내 포르노에 의해서 피해받은 이 캐릭터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이 캐릭터들의 인권이 존중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계속 연결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성. 그 디지털 캐릭터의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그게 현실 세계 인물로부터 동작되는 거라면 그거는 인간도 그렇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물과 다르게 자율성이라는 성질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도 적용이 될 그러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게임에서 NPC들은 자율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NPC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서 막 NPC를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의 숲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막 때리고 하잖아요. 거의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아니면 막 소위 성희롱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이거는 폭력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거기서 과몰입한 게 주먹왕 랄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이 되면 그 유저들이 게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안에 게임 속 세상 캐릭터들은 어떻게 음, 행동할까에서 출발한 음.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영화적인 상상에 이제 맡긴 건데 어, 이게 되게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법적인 논쟁인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지금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되게 과몰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뭔가 우리가 논쟁을 할 만한 그 이슈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정교하게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아가 있고 그렇게 느끼는 거라서 조금은 두 가지를 하나로 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자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뭘 인간으로 볼 건지 그거는 사실 단어적인 그런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앞으로는 더 이제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인 논쟁은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해요.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동물권 이런 것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뭐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죠. NPC에 대한 폭력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마치 NPC 폭력 방지 법안 발의 반대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어떤 점잖고 이지적인 인간들의 윤리적인 행위가 시장에서 이기길 바라지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 규제가 되길 바라진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이슈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궁금해요. 건주님. 일단은 들으면서는 방금까지 했던 내용은 해방 이후의 윤리라고 적어놨던 제가 세 번째에 그것이 어쨌든 로버트 데일리로부터 해방인데 그 네.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 행동에서 많이 좀 인상 깊었어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고는 있지만 NPC 사실 그 복제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그 네임 태그가 있는 유저들한테 입장에서는 NPC인데 그 걔네들 복제물들 입장에서는 실제 네임 태그 있는 과금하는 유저들이 본인들이 그 대결해야 되는 그쵸. 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게 게임 안에서는 유효하고 게임이라는 형식 때문에 죽이게 되고 그런 거가 조금 이 앞선 얘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NPC에게 가해하는데 그 가해자로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관점의 입장에서 좀 비극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 유토피아를 만든 거고, 그게 어떤 애들한테는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결국 시즌 4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로버트 데일리로부터, 그리고 그 우주로부터. 네. 그러면 어쨌든 걔네들 입장에선 디스토피아였던 것이 이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시즌 7에서는 그걸 또 번복하죠. 네, 그것이 곧 맞아요. 디스토피아가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얘기가 뭐 항상 나올 때는 그래서 자유가 뭘까? 통제가 아예 없는 것이 자유인가 혹은 어느 정도 규율이 있는 것이 자유인가 이런 얘기가 꼭 자유에 대한 논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한 빌런이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데일리라는 빌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스토피아를 벗어나려고 했던 의지도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로버트 데일리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벌할 권리가 있을까? 그렇게 그 네. 크루들이 네. 가해자를 맞아요. 처벌할 권리가 있었을까? 물론 지금까지 얘기로는 그런 디지털 복제물들을 로버트 데일리가 억압할 권리가 있었냐? 그건 또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걸 따질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했지만 어쨌든 콜을 비롯한 대원들이
처벌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거에 그쵸. 대해서도 어떻게 연결됐던 것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데일리라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거랑 연결시켜 보자면 게임 캐릭터가 NPC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NPC가 발끈해서 게임 캐릭터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고. 본캐를 죽여버렸죠. 그쵸. 아예 완전 진짜 플레이어까지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그쵸. 시즌 7에서도 네. 계속 음. 죽이잖아요. 그리고 깨우잖아요, VR을.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윤리적 딜레마랄까? 아니 인간 자체의 모순이랄까? 그런 것들이 뭐 비슷한 사례로 그런 게 있대요. 그 예술이나 영화 같은 거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엄청 성행할 것 같은데 규제가 심한 나라가 맞아. 그런 걸 뭐 잘 맞아, 만든다 맞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 인간은 맞아요. 진짜 모순적이고 맞아요. 조여야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4부와 7부가 대비되는 게 뭐냐면 1인의 독재와 다수의 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1대 1인 그러니까 한 명의 강한 빌런과 상대하는 게 더 힘드냐? 아니면 다수의 그냥 이런 뭐랄까 그런 데서 생존하는 게 더 힘드냐?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절대적인 빌런 하나가 낫냐 그쵸, 아니면 그쵸. 그런 거죠. 뭔가 공평해 보이지만 약간 불규칙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예측할 수 없는 네, 그 빌런이 계속 나오는 거. 맞아요. 그 그거 두 되게 개가 그러니까 흥미롭네요. 맞아요. 한 명의 악과 3천만 명의 악과 악이랄까 하여튼 그거랑 싸우면 뭐가 더 어려운가 뭐 이런 문제로도 보이고 그 두 개가 완전 구조를 대비시켜 놨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로버트 데일리가 만약에 좀 더 힘을 썼다면 자기를 따르는 어쨌든 자긴 전능한 1인자의 신이 되었고 하지만 조금 더 발전했다면은 자기를 따르는 시스템, 음. 자기를 따르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더 악의를 더 크일 수 있잖아요. 보통 많은 문학이랑 그런 데서 자기 그 악당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게 커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의 전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의 원리 속에서 지금 이들이 자아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자아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인간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지능. 나오는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그러면 뭔가 이런 뭔가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어쨌거나 인간과 동등한 뭐 존재 내지는 그렇게 돼야 이런 논쟁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랑 공존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지부터. 이거 제가 첫 번째 그 키워드에서 사실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복제물 예를 들면 많은 SF 창작물 중에 인간을 복제한 거 그런 창작물이 많고 아일랜드나 미키, 세븐틴 같은 거 근데 뭐랄까 비복제물들이 복제물들을 착취해서 그 복제물들이 저항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스토리 서사에서 인간들의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비복제물도 인정해 줘야 돼? 왜냐면 복제물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걔네들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존재는 살아가기 위해서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존재고 그러면은 걔네들의 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자원을 더 나눠줘야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고 저도 그런 두려움에 동참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복제물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도구는 도구로서 유용해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권 이런 것도 일부러 막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나쁜 행동이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모두 동물을 죽이지 말자 하는 순간 그쵸. 일반화가 그쵸. 불성립하니까. 그럼 당장 내일 먹을 밥은 식량은 그치. 그 저 아프리카에는 기아가 죽어가는데 동물을 보아 너무 한가한 소리다.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복제물들도 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월튼이 그 사장 있잖아요. 굉장히 이해 갔어요. 죽이면 끝나는 버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버리고 딱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동물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개인과 개인의 어떤 문제로 성립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각 개인 간의 각 개체들 간의 문제이고 그냥 그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사회 상규상 점잖은 행동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복제물 살인 방지법 이런 걸 발의하면 저는 반대할 거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든 내가 어떤 사람의 신념을 갖고 동물을 먹지 않든 죽이지 않든 너무 존중하지만 그거를 법안으로 발의해서 나까지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게 그런 질문이 꼬리를 물게 만드는 시리즈인 게 매력인 것 그쵸. 같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날 때 너무 새로운 우주의 아담과 이브처럼 끝났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완전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바로 그런 생각들이 난 것 같아요. 이 복제물들이 새로운 우주에서 혹은 새로운 행성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예 폐쇄된 우주에 갇힌 거라면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될 어떤 건 규제가 되고 어떤 건 아닐 거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로운 인간 사회를 만들 때 그쵸. 그쵸. 뭐 저 만약에 어떤 진짜 조물주라는 게 존재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면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쵸. 사회 윤리적 규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로버트 데일리가 엄청난 원치킨으로 나온 것 같긴 했어요. 우주를 계속 50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우주를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다는 게 물론 맞아요. 좀 지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로버트 데일리로 넘어가 보자면 네. 저는 이 캐릭터가 실제로 원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소통과 교류 이런 거잖아요. 그 뭐랄까 사람들한테 계속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러니까 어떤 폭력성이 내재적으로 커졌고 아까 남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랄까 원래 거라지에 있던 그 로버트 데일리 안에도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500년간 갇혀서 조금 사람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랄까 근데 그 소통과 교류의 형태가 저는 막 러브 이런 거라기보다는 라이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로버트 데일리는 천재잖아요. 기본적으로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고 평생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됐을 거라고요. 자기 생각이 아무한테도 가닿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이 사람한테는 라이벌이 필요했어요. 나넷콜이 라이벌이었고 그리고 그런 욕망을 드러낸 게 그 걔잖아요. 악당 월튼 말고 그 자기 세계관 속 악당 발닥 발닥을 마지막에 죽일 때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맞수였지 이러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거 로버트 데일리가 설정한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은 그런 거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호적수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실은 진짜 엄청 호전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인간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코딩 리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한 줄 한 줄씩 읽어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거의 사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한 줄 한 줄 짜다 보면 그게 곧 어떤 메소드가 되고 아키텍처가 되는데 구조가 되는데 그 구조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따라와요. 근데 이 아키텍처는 왜 이 구조를 따르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게 반가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그걸 엄청 반가워하던 제 사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저희 회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이 되게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외로움, 맞아요, 고독함 이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또 업계 특성상 어떤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교수님들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슷한 외로움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고 가끔 이제 진짜 자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뭘 물어보면 진짜 이거 잘못하면 30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끊죠. 그렇게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재 중에는. 더 이상 질문하면 그죠. 이거는 더 터뜨리는. 오늘 야근이다. 이거는 교수님 때문에. 그냥 저는 변태로 봤어가지고. 변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있죠. 캐릭터가 뭐 변태이면서 천재고 어쨌든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연민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모종의 합리화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세팅이 된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배우 자체가 워낙 연기를 또 잘하는 그렇죠. 제시 배우기도 하고. 플레먼스. 네. 아,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맞아.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되게 보면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연민이 가.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복제를 했고 DNA 훔쳐서 맞아요. 복제한다는 거는 범죄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현행법상 그게 진짜 재밌었던 거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 불법적 행위가 자기 자신을 맞아요. 복제했다는 점에서 그건 정말 감동 포인트였어요. 음. 처음부터 다른 오히려 직원을 뭐 쓰거나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불법적인 선을 넘는 행위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였다는 점에서 좀 더 악랄하고 비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시청자 봤을 때 악한 행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는 음.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쵸. 연출을 한 거. 그러네요. 근데 저는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도 동감하면서도 실은 뭐랄까 법을 떠나서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한 첫 번째 논의랑 비슷해지는데 NPC만 괴롭혔지 실제 인간한테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인물이라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면모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그게 이제 역설적인 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논쟁의 시발점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몰입성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디지털 캐릭터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얘한테 연민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로버트 데일리야말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서 그 일말의 어떤 감정을 못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꺼림칙한 일인데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냥 디지털 데이터로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그냥 그러니까 인간 외의 존재들한테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그것에 몰입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동물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디지털 캐릭터가 현실과 연관이 있으면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겠죠. 자기 실제 인간이니까.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 디지털 캐릭터가 자기가 봤을 때 얼마만큼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그 사실은 뒤에서 뭐 디자이너가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 CPU대로 알고리즘대로 동작하는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네요. 네.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 에피소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거기에서 논쟁이 반복되는 거고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 얼마나 우리랑 동일하게 보느냐. 그 이제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에요. 네네.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죽여요. 왜냐? 그냥 게임이잖아.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함대 대원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점이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하달까? 어느 면에서는 감동적이기도 했던 점이 그 실제 나넷콜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캐릭터 나넷콜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저희 같은 그런 게들 그 서로는 과몰입하고 있었던 존재였고 그 감정도 저희는 이해가 되고 어쨌든 나랑 닮은 사람이고 똑같은 동일시하고 있던 인물이 당하면 나 같아도 슬플 것 같긴 해. 근데 뭐랄까 근데 그 감정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어디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자율성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인간과 동일한 그러니까 인간 인격을 가진 존재 혹은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인간의 뇌가 고도화된 CPU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챗GPT에 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오픈 소스로 나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대답을 내놓잖아요. 음, 근데 그 알고리즘도 잊을 정도로 정말 아득한 위치까지 고도화되면은 그때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간들이 이를 보기에 정말 인간이 말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인간이랑 동일한 존재는 뭐냐로 뻗어나가고 그럼 그 인간이랑 동일한 존재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냐 인간이랑 똑같이 보장해 줘야 되냐 보장하지 말아야 되느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참 이제 매트릭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인간 아닌 존재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져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간은 빨간 약 먹어야만 그 진실을 볼 수 있고 뭐 그 좀 캐주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유정님의 디지털 사회 속 또 다른 나를 마주한다면 다들 어떨 것 같으세요? 나네콜처럼 반가울까요? 넌 거기서 찐따가 아니구나. 그- 같은 맞아 반응. 맞아 그 반응 좀 웃겼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이런 장면. 그 사실 여기 세계관이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고 네 맞아요. 스타트rek이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시리즈가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공간이고 세계관이어서 그런 게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와 똑같은 존재가 뭔가 상상 속의 그런 판타지 속 캐릭터가 아니라 뭐 인간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쵸. 메시지의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버그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의 그런 다양한 형태를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오류처럼 뜰 수도 있는 거고 나와 연동된 모든 기기에서 근데 뭔가 어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알려고 해.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어쨌든 본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약간 울트론 같은 존재야. 약간 바이러스나 그런 걸로 누군가 이제 말을 거는 건 거죠. 그랬을 때도 포함해서 상상한다면 나네콜처럼 그렇게 우호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 아까 월튼이 이해된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신기하겠죠. 나를 보면 딱 나를 마주하면 신기할 건데 삭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떠올랐어요. 요즘에 뭐 페이스북 옛날 게시글 갑자기 알람 딱 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막 7년 전 오늘 막 해가지고 뜬단 말이죠. 삭제하거든요. 민망하기도 하고, 네, 딱 뜨거 보면은 뭐 내가 이런 걸 왜 적었지 하는 것들을 삭제한단 말이죠. 그렇게 삭제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되게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공각기동대처럼 그 주인공이 결국 합체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합쳐지면 좀 더 고지능이 되지 않을까? 어,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로 그러니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가 나랑 뭔가 결합이 돼요? 퓨전해서.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내가 좀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지 알겠어요. 막 그니까 어떤 디지털 세계가 현실의 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인터넷 세계를 쫙 깨치고 있고 뭔가 누가 물어보면 구글 어디서 딱 찾아가지고 현실에서 입 밖으로 나오고 막 이런 이미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더 나아가면 약간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맛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루시였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칼레이언스의 느낌이죠. 약간 그렇게 해서 음, 인터넷 세상뿐만이 아니라 뭔가 뭐 예를 들자면 음, 뭔가 잠수함에 있는 카메라의 렌즈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자연 맞아요. 속의 그런 신비함과 그 트로비아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는 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현실의 유정님이 디지털에 편입되는 구조로 보이거든요. 그 맥락이라면 그쵸. 그쪽이 더 고등한 존재고. 접속이 그러니까 음. 액세스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네. 네 저는 꼭 그렇게 봤어요. 창작물에서 보면 그런 존재들이 뭐랄까 유기물이 느끼는 촉감 같은 게 그리워서 항상 이 신체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음. 아바타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아바타도 맞아요. 저 보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아바타도 복제에 대한 얘기고 존재론에 대한 얘기니까.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복제물로서 신체가. 맞아요. 뭔가 그런 한계가 있어야 하는 한계, 조건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게 제가 이번에 네트워크라고 쓴 거는 좀 개발자적인 측면인데 인피니티 게임과 그러니까 상용화된 인피니티 게임과 어쨌든 지금 얘기되는 인피니티 게임은 뭐랄까 비공식 인피니티 게임이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오프라인 게임이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지점이 그치 그럴 수 있지. 한번 게임 배포하고 아예 오프라인 완전 독립적인 세계나 게임 구조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웜홀이 등장하면서 업데이트를 한다. 이 지점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거기서 딱 너무 재밌다. 진짜 있을 법한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되게 이입이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려면 온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한다고 쳐도 어쨌든 온라인 하는 그 구멍이 생기는 거고 그게 곧 웜홀이었다. 그런 설정이 좀 비주얼적인 설정. 어쨌든 웜홀이라는 비주얼로 이렇게 연결이 지어진 것이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무조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사. 그는 신이 아니 개발자니까라고 나네콜이 얘기하잖아요. 그 맞아요. 지점도 너무 재밌었고 어쨌든 실수할 거야 이런 지점이 너무 재밌었고 거기서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공동체 꼭 반드시 세계랑 오픈월드랑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은 어쨌든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해야만 하는 형태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만들 때도 맨 처음에는 완벽한 게임을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해놓고 실수를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고 커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직업적으로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어요. 업데이트를 웜홀로 표현한 게 네. 와닿았다. 네. 사실 그거는 직업이 아니면은 사실 파악하기 힘든 부분 같긴 하네요.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버전 지우는 거 그쵸. 그런 것도 나오고 맞아. 저도 좀 이게 제가 개발 일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와닿지 그렇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워홀이라는 게 일단 잘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웜홀을 모르니. 그냥 이제 워홀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어딘가로 나가는 건데 다른 차원에 다른 공간에 근데 그 걸리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블랙홀 그걸 봤어요. 그 옛날에 이제 저 침착맨을 보는데 침착맨하고 궤도 강의 특강을 하는데 블랙홀 강의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대요.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그 정보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건 뭐냐면 DNA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씨가 거기 들어갔다고 치면은 다시 나올 때 음. 해바라기 씨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있잖아요. 뭐 땅에 들어가서 네. 물을 주면 얘가 싹이 피고 뭐 얼마 만에 꽃이 피고 이런 게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뒤바뀌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너무 그 물리적으로 접근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웜홀로 들어가면은 막 어쨌든 재구성되긴 하죠. 뭐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수에 맞춰서 뭐 방도 새로 생기고 그러지만 그것들이 다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그대로 했었어요. 가긴 했죠. 네. 네. 뭐 네. 뭐 그것까지 그냥 그쵸. 서사적 허용으로 그쵸. 네, 영화적인 그쵸. 설정이니까. 설정이고 네. 어떤 비주얼적인 연출이니까 그쵸. 그렇다. 근데 저는 오히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 면도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곧 업데이트지 뭐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주선만 네. 원래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주선만 바뀌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고 그 그렇죠. 사람들은 피도 흘리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서 그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 우주선만 된 것 뭐 같아요. 핀포인트 업데이트를 했다. 네. 네, 그 좀 약간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첫 번째 사부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죽음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은 죽고 싶어서 웜홀로 간 거였잖아요. 그 지점도 뭐랄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보통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인데 이들은 캐릭터고 결국에 이들의 욕망에서 우리와의 차이가 드러났다라고 저는 느껴져서 되게 뭔가 여러모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게 충격적, 신선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겠어가 아니라 맞아요. 진짜 순수하게 죽음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그게 너무 맞아, 느낌이 맞아. 있었습니다. 월트는 부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세포 맞아요. 하나 뭔 잘못을 해서 세포가 남아서. 진짜 그러네요. 그게 웜홀로 들어가서 다시 재구성돼서 새로 태어났으니 그렇구나. 이거 제가 써놓고도 못 읽는데 마지막 거요? 네. 디지털 사회의 가상 자아 생성이 필수적이라면. 네네. 필수적? 그러니까 또 사실 좀 다른 상상을 가미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왜 싸이월드 이런 것도 다 누구나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도화돼서 뭐 VR 기기를 쓰고 이제 체험을 하는 건 거죠. 내가 만든 그런 공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 거잖아요. 뭔가 그런 게 뭐 대화거리도 되고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랬을 때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상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소개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됐을 때 이제 뭐 어떤 세계관을 원하는지가 될 수도 있고 질문이.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학창 시절에 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야 너 아바타는 뭐야? 이렇게 서로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야.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데 약해서 나 그런 거 없는데 하면 좀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런 사회가 도래를 한다면 완전 놀이 문화처럼 그쵸. 돼서 완전히 자연스럽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수가 되어 버린다면 뭐랄까 음.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겠느냐라는 게 이제 질문 같아요. 음. 뭐 어떻게 넓게 보자면. 근데 저희 상상으로는 지금 별로잖아요. 딱 그러니까 들으면 별로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뭐 어때서. 근데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사실 그런 사회로 이미 많이 나아갔다. 이미 필수다. 그리고 그쵸. 그런 거 보면 말들은 다들 아니라고 하면서 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게 좀 재밌잖아요. 네. 뭔가 또 다른 자아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그쵸. 마찬가지고 인스타 같은 거죠. 여행지를 어딘가 가면은 또 다른 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좀 나 현실 세계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음.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부캐 같은 거 인기 있는 게 다들 부캐? 부캐 아 막 이런 거, 네, 부캐. 캐릭터. 근데 다들 샤워하거나 머리 감으면서 대통령도 돼보고 아이돌도 돼보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진짜로 그냥 실현해버리는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여기서 음. 나온 것처럼 여기 디스크를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그쵸. 근데 좀 이런 세상은 약간 진짜 갑자기 빠지는 얘기인데 운동 에너지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북캐릭터를 가지면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현실 세계랑 그럼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한번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고 무조건 빠져버리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의 VR은 내 모습을 볼 수는 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 모습이 보이고 뭔가 내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작용을 계속 일으킬 수 있고 뭔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한다면 안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뭔가 교류가 있을 거냐? 그거는 또 좀 별개의 문제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데일리처럼 자기가 그냥 다 통제해서 그냥 디지털 세상 하나를 그냥 자기가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교류가 가능한 그런 세상처럼 만들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무조건 저는 만들 것 같아요. 무조건 외부와 연결되는. 연결되는? 네, 왜냐면 동물의 숲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물의 숲이 시리즈여가지고 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그 전 시리즈의 네트워크 지원을 좀 빼버려요. 뭐 와이파이 통신으로 인해서 다른 유저들이랑 통신할 수 없게 그러면 사실상 안 하게 되고 그래요? 네, 이전 동숲을 얼마나 마을을 기똥차게 만들었는지랑 별개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야말로 정말 저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또 진짜 약간 뭐 악랄하지 않은 로버트 델리처럼 저는 거기서 캐릭터 이름이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캐릭터들은 저 님을 붙여서 사장님 오늘도 오셨군요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저 엑짓 게임 하면은 이제 걔네들끼리 살아간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딱 동물의 숲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른 유저랑 네트워크 통신이 있어야지 계속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저도 게임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그걸 일부러 막 이렇게 블로거 숫자를 늘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전체 공개는 이렇게 해놓는 뭔가 그 사소한 소통의 기회 정도 오솔길이라도 열어놓는 거기서 오는 약간 그 묘한 기분이 있어요. 덜 맞아요. 외롭군 것 같고 괜히 사람은 그렇게 소통이 필요한 존재 같다. 맞아요. 블로그 일기 쓰면 되잖아 비공개로 이렇게 맞아요. 얘기들 하는데 네,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공개로 쓰고 싶은 글이 있고 공개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지? 비포 선라이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아,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로버트 데일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히키코모리가 되고 맞아요. 뭔가 왜곡됐겠죠, 욕구가. 사적 복수까지 음. 가고. 아, 근데 결국에는 이 패러디 오마주 이쪽으로 빠지는 게 너무 재밌었죠, 비주얼적으로. 맞아요. 이 여러 가지 스타일. 스타트랙 보셨어요, 다들? 스타트랙? 전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세요? 저는 안 봤어요. 저 딱 하나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데 SF라서. 네. 네, 이거 키워드를 한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구분자를 어떻게 어디까지 테마를 차용하는 것과 패러디하는 것과 오마주한 것과 표절의 차이는 사실 이거는 학자들도 규정하기 어려운데 그냥 한번 고민이나 해보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뭘까 막 이거 하면서 웃으면 패러디고 이거 하고 놀라면 오마주고 뭐 음. 이거 하고 좀 의아해하면 표절이다. 뭐 아, 그러네. 네. 이 사람 자체가 개발자인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스타트랙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세계관을 만드는 설정 자체부터 좀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과 뭐 그런 존경과 그런 게 있는 것 그쵸. 같아서 그리고 뭐랄까 스타트랙과 너드는 그 프렌즈 드라마 같은 데서 너드 천재 캐릭터가 스타트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프렌즈가 아닌가? 하여튼 공대생 나오는 되게 그 아, 유명한 미드. 빅뱅이론. 빅뱅 이론 맞아. 거기서 주인공이 스타트랙의 광팬이고 그것 때문에 너드와 스타트랙은 사실상 동의어가 돼버렸단 말이죠. 미국 외국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까지 차용한 전형적인 오마주인데 음. 이제 뭘까 다른 그 패러디한 거는 그 미국 드라마 있어요. 스타트랙이랑 비슷하게. 근데 굉장히 약간 개그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완전 패러디를 해서 약간 일상 코미디물처럼 그 모던 패밀리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음. 있거든요. 패러디. 그러니까 약간 좀 퀄리티도 질적으로 떨어지고 뭐 CG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장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모던 패밀리처럼 나온 그런 게 있었고 그건 이제 뭔가 모험을 떠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있을 거잖아요. 뭐 누군가와 뭐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좀 패러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계인이니까 오래 살 거잖아요. 음. 그 거기에서 이제 계속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USS만 붙이고 뒤에는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주선을. 그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패러디는 그런 에피소드나 예능 같은 데나 뭐 아니면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희화화하는 목적이 목적이 웃기려면 패러디고 혹은 풍자. 메인 그런 거 하고.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네. 거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요소가 이제 메인 컴포넌트만 요소가 갖고 되는 와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코미디 요소를 끄집어내는 게 좀 패러디 맞아요. 같아요. 패러디와 오마주의 차이는 코믹 요소의 존재 여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마주는 존경의 표현이니까 네. 자기의 그 작가나 감독의 보여주고자 하는 서사, 줄거리나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웃기거나 풍자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존경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할 때 표절은 그걸 다 숨기고 이게 내가 오리지널하다라고 할 때 주장할 때 그렇게 주장할 때 속일 때 좋네요. 또 오히려 명쾌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미 앞서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얘가 한 얘기가 내 생각이야라고 그냥 이렇게 공표해버리는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오마주는 그 이 시리즈의 다수 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상 있잖아요. 나도 그 저 우주선의 선장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아.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마주 전체를 깔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컨텍스트가 생기죠. 음. 그죠? 그래서 약간 나도 뭔가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런 모험심과 그런 것들을 자극하니까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나도 막 저는 이런 우주 SF 쪽엔 사실 그렇게 큰 흥미는 없거든요. 저도요. 근데 저는 최근에 드래곤 길들이기를 봤는데 그것 드래곤도 또 굉장히 또 서양에서 그쵸. 좋아하는 음. 장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금 없었는데 이번에 좀 보면서 좀 생기려고 하는 드래곤 저도 타는 거. 내 드래곤 하나 네, 타보고 싶다. 아바타에서 드래곤 아바타처럼. 타는 그런 거 좀 근데 우주선은 별로 타고 싶지 않네요. 맞아요. 저도 음. 이런 기계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어요. 있으세요, 남성님? 기계요? 아니, 뭐 저는 그거 멋있었는데. 저 완전 딴 세계는 아니고 그 저기 어벤져스의 저 누구죠? 로다주가 아이언맨. 네. 만약에 엔드게임에서 마지막에 아우디를 끌고 아, 탁 달려가지고 그쵸. 앞에 서는 그 맞아요. 뭐지? 그 걔네 그게 있잖아요. 센터 네. 무슨 캡틴 아메리카랑 뭐 만나는 예. 그 장면. 네네. 쫙 달려가지고 서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아우디에 예. 대한 로망이죠. 예. 아니 저 원 4개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F1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F1 응. 너무 좋죠. 그거는 뭐랄까 가장 쉬우면서도 약간 가장 세속적인. 어려운 세속적이라서 좋은 거. 맞아. 효우님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우주 SF보다는 예전에 황금 나침반이라는 영화 봤는데 예. 거기에 이제 거기 세계관은 각자 동물이 하나씩 이렇게 쌍으로 음. 낀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니콜 키드만 나오는 네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동물의 그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동물을 가질까 이런 거 엄청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갖고 싶다 막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럼 여기는 탈 것. 네, 되게 탈 거. 현실적인. 네. 여기는 어쨌든 동물과 그쵸. 쪽 생물. 저는 이제 약간 지능이 있는 드래곤, 그러니까 생물인데 좀 드래곤 쪽. 어떠세요? 저는 탑건 매버릭 봤을 아. 때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아드레날린이 되게 솟구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일단 남자가 아니고 되게 또 군인이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약간 지성과 그런 육체에 그쵸, 대한 있죠. 그게 응.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런 인간 병기가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는 쾌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탑건 매버릭 봤을 때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저렇게 질주해보는 뭔가 그 인간의 한계를 맛보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금 공감하는 게 저 소년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루토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항상 가끔 캐릭터에 메카 이런 무기 같은 거를나 기계류를 들고 싸우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정님의 감성에 동감을 하는 게 이 인간 자체의 강함. 그쵸. 그게 좀 더 인간 매력적인 것 같고 병기. 맞아요. 네. 근데 막 완전 한계에 무슨 부딪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도구가 있고 내가 너무 좋은 무기가 있어서 센 거는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래서 메카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음. 제대로 자극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영화가 저 그 영화를 3번 봤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취향이네요, 취향. 그러게요. 근데 그런 류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영화는 그런 자극을 굉장히 좀 충만하게 느꼈던. 탑건 재밌죠. 매버릭 재밌게. 그러니까 그게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영화 자체가. 또 미션 임파서블이랑은 되게 다른 의미로 약간 극강의 오감을 자극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진짜 이입을 하셨나 봐요. 네. 저가 딱 아바타 2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아바타 2? 네. 아, 어쨌든 꼬리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물 타고 하는데 저 그거 영화관에서 봤을 때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겪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서 거의 울 뻔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잠재된 욕망을 건드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인간 병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강함. 인간적 강함. 약간 배트맨. 좋네요. 그런 식의. 좋다. 배트맨도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배트맨 하니까 그냥 생각나서 저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슈퍼맨 같이 초인적인. 그죠. 아예 차원이 다른 강함은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반칙 같은 느낌이 들고 아하. 이제 뭔가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괜히 슈퍼맨은 지구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차원이 다른 범주 자체가 다른 거는 싫고 같은 범주 내에서 1, 2등 하는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아. 그 중에서 진짜 조종사의 그쵸. 그런 그- 점에서는 탑건 같은 게 이제 같은 인간이면서도 강한 애들이고 뛰어난 애들이니까 근데 되게 상상하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길러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나 뭐 킬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막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체계적으로 훈련 딱 받으면은 존 나도 윅에도 나오잖아요. 발레리나 킬러. 비슷하게 그런 저는 그런 육체적 미학보다는 막 천재들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나도 그러니까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멋있잖아요. 범접할 수 맞아요. 없는? 막 지니어스. 뭐 데스노트 본투비. L 같은 막 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진짜. 네. 멋있어요. 그런